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이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024 북부권 타운홀 미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하게 된 저는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간을 꽉 채워주셨는데요. 북부권 타운홀 미팅은 안동을 비롯해서 영주와 문경, 청송, 의성, 예천, 영양, 봉화 이렇게 8개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시민분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경북교육의 지원자이자 또 협력적 주체로서 자리를 해주셨을 텐데요. 평소 관심 있으셨던 교육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의견을 주시고 질문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어주실 분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임종식 교육감님을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 소통을 또 몸소 실천하고 계신 우리 교육감님을 저도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 시간 발걸음해 주신 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늘 말하듯이 교육이 희망이죠. 이 희망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는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지금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주는데 왜 교육 예산은 그대로 가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질 높은 교육을 해서 최고의 인재를 키우는 것만이 앞으로 우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북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우리 사회자님도 보람인데 오늘 보람 있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육감님과 이 기분 그대로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성과 미래, 따뜻함을 키워드로 관련 정책을 나누고 여기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과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우리 교육감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성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교육감님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키워드 인성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고요. 또 과거에도 인성이 가장 중요했고 또 미래에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도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하면 인성 교육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청이 다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경북교육청의 대표적인 우리 정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그 일반 패턴이 정책 입안자가 정책을 소개하고 또 질문 받고 답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 인성 교육이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좋은 말 많이 해가지고 후나 듣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또 아이들 그렇게 해서는 따분해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정책을 펼칠 때도
과거 같으면 교육청에 정책 내가지고 전체 학교 다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우리 비전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옛날 같으면 학교마다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편리하게 그 학교에 맞도록 하도록 이렇게 돼 있듯이 우리 교육청이 하는 정책들도 학교의 선택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들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하라 그러면 이게 아이나 어른이나 다 싫죠, 그죠? 좋은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희망을 받는, 그래서 도전 꿈 성취 인정제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이쪽은 아일랜드 쪽에서 하던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북화했습니다. 그래서 인문, 예술, 체육, 봉사, 체육은 옛날 체력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도전할 사람 손 드세요. 희망자 이렇게 도전을 하거든요. 학교 단위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도 하고 또 도 단위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아이들 이 성취를 인정하고 메달을 주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경북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체육도 도전할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즐겁게 참여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들이 참 많은데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게 노는데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자. 또 특히 그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분들 돕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성장하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진국민 또 선진국민 의식이라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많이 갖는 게 이게 선진국민이 아니죠. 또 행복이라는 것도 가장 큰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가 중앙아프리카나 또 에티오피아나 이런 몽골이나 어려운 과테말라 어려운 나라들의 교육 정보화 기기 우리 같으면 인터넷이 지금 아주 발달해가지고 사양이 낮은 컴퓨터는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이 소유연수가 지난 것들 손을 봐가지고 그런 나라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 교육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LG, 삼성 뭐 이런 로고 붙어 있으면 아이들 아마 그 로고에 익숙해지리라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단순히 주는 것만 아니고 사실 쓰고 오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술 활동.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합창하면 사실은 자기를 조절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천인음악회를 포항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합창단이 750명 체육관에서 합니다. 오케스트라 350명 뭐 이런 정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술교육 전야제를 지난해는 재작년에는 구미 지난해는 안동에서 했는데 역시 체육관에서 합니다. 저는 요즘 수도권과 지방을 많이 나누는데 교육에는 지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 지방이라고 사교육 인프라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공교육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센터들 세계적 수준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공교육에서 국민 세금으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개인 출세를 돕다. 사교육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육은 그런 방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인류도 생각하는 그런 인재로 키워야겠다는 것이 경북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는 교육은 꼭 필요한데 독도교육 우리 경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또 앞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사이버 독도 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를 단적하고 지금 초급, 중급, 고급을 해서 10시간, 고급은 15시간 사이버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6만 명이 넘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6만 명이 넘습니다. 큰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18년도, 19년도였지 싶습니다. 그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뜻깊은 해잖아요, 그죠? 독립운동가 가장 많이 나온 우리 경북에서, 경북교육청에서 뭔가 뜻깊은 일을 한번 하자. 그런 것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학생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다녀왔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독립운동을 드러내놓고 못하기 때문에 전부 가는 길도 험한 길이었고 또 이정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학생들과 6박 7일 그때 다녀왔습니다. 임천각에서 하얼빈까지. 그래서 이 애국심이나 이런 것들은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여기가 이런 곳이고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숙연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 후손들이 힘들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장학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금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 후손, 6.25 참전용사 후손, 월남전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돈도 돈이지만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나라를 구하신 분이다. 너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걸 우리가 중국을 못 갔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국내 쪽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 올해는 이제 상하이 쪽으로 아이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이 그 정전 70주년 그렇죠. 50.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경북에서 방어를 했잖아요. 그죠?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호국길 걷기를 동서남북으로 하고 있고 그 학도의용군 학도병들 이분들 추념식을 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경상북도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기관 모두 자치단체 모두 포함해서 우리 경북에서 그분들을 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삶의 주인이 되는 인성교육을 포커스로 꿈 성취 인증제, 즐거운 봉사활동, 예술체험 기회 확대, 독도와 나라 사랑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설명을 주셨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또 질문을 나눠봐야겠죠. 제가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된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행할 때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전달하면 좋을까요? 가정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거의 사실은 그 부모님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 닮는다는 얘기가 그대로 맞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옛날 같으면 뭐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서 가정교육이 착실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도 많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아이들 차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교육 중에는 밥같이 못 먹으니까 그거는 뭐 두더라도 부모님의 그런 그 솔선수범, 부모님 하시는 거 보고 따라한다.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고 아이는 나중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또 그렇게 대할 겁니다. 본 바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간혹 이제 그 혼사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 그죠? 그런 경우에 그 집 부모님이 어떤가 이런 걸 꼭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대로 많은 부분을 담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보는데 그런 부모님의 솔선수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사소한 거라도 뭐 정직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닮으니까 부모님이 노력해야 되겠다. 뭐 책도 부모님이 읽고 있으면 따라 읽게 되고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관직이 높은 분이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는데 90도로 절을 하더라. 그래서 아이가 보고 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 보고 저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 아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의 바른 그림자를 보고 아이들이 또 성장하고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객석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질문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또한 교육 정책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편에 계시는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와 함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부모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6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박수.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6아이에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제일 첫째이고요. 그리고 5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학습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도 인성교육의 하나로서 그 교육이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할 뿐더러 아이들의 감정의 안식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궁금한 점은 위센터나 위클래스에 이제 그 운영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질문 고맙습니다. 특히 아이들 더 고맙습니다. 예, 그 아이들 이렇게 그죠 한 2명, 3명 형제간에 지내는 거 보면 참 좋고 그게 큰 교육이거든요. 또 감성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그런 소통 그렇게 지내는 그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센터의 역할이 신청이 오면 이렇게 받아준다. 그런데 소극적인 아이들은 신청하기 어렵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 아이들 잘 보는 것은 학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제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잘 보십니다. 수상담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담임선생님이 제일 아이들하고 가까운 편에 잘 보시는데 이제 참 조심스러운 거는 이 아이가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 상담 한번 해볼래? 라고 했다가 자칫하면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들이 하도 좀 너무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적극적인 교육 활동하는 게 요즘은 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잖아요,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묘하게 피해 나갑니다. 검사지를 피해 나가는데 그 심리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이런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를 마음대로 병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아이가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면 왜 아이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보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개인 정보도 아주 지금 그 단속이 아주 엄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과 상의를 좀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선생님들 연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과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성은 특정 시기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을 벗어나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인성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너른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래입니다. AI 등 정말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도전이 준비되고 있을 텐데요. 경북교육청은 어떤 도전을 준비 중이고 또 경북의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사실은 현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살아갈 시대를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이것이 지금 큰 흐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됩니다. 종이 교과서 이제 없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간 추세가 벌써 그렇습니다. AI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식을 익히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쉽게 편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 디지털 교과서 되려면 먼저 스마트 기기는 필수죠. 이게 필수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이게 준비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교육청마다. 근데 경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100% 다 1인 1 스마트 기기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 노트북 지원했는 것, 학교에 아이들 지원하고 이러면 쉽게 퍼주기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퍼주기 아니냐, 왜 낭비하는 이런 얘기 하는데 자세히 모르고 일단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 노트북을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시기라서 원격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이때 교육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자, 국고 40%를 지원해 줄 테니 선생님들 노트북을 몇 대나 할 거냐. 그래서 40% 같으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기회에 다 마련하자. 노트북 하나면 원격 수업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기기 없이 카메라 장착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련을 했는데 이때 또 대수가 많으니까 입찰을 하니까 대기업에서 또 아주 파격적인 그런 가격으로 들어왔어요. 50몇 프로에 낙찰이 됐어요. 보통 아무리 낮아도 85% 90%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배경을 보니까 대기업들은 아주 생각이 다릅니다. 이 선생님들이 모두 자사의 어떤 노트북을 쓰고 있다. 아이들이 늘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홍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110만 원짜리 정도의 그런 노트북을 우리는 30만 원대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행한 것 중에는 예산 집행한 것 중에 참 잘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가더라도 늘 이걸 가지고 다니고 아주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의 이런 실력이 쑥쑥 올라가고 그 실력이 어디 가냐? 아이들에게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I 시대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게 참 두려운 정도의 그런 존재인데 이게 우리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만든 것도 사람이고 이제는 같이 가야 될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AI 교육센터가 지금 의성에 그 섭대고등학교 내에 한 2칸짜리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금성 여상 자리 통째로 AI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경북에 접근성이 괜찮거든요. 경북 전체 아이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작은 AI 체험들은 발명센터나 지역의 센터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학습뿐만 아니고
행정 업무도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하기 편하게, 선생님들 업무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잡무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뭐 공문 줄이려고 아무리 해도 필요한 공문은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일하기 편리하도록 하자.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자료실 같은 데는 이게 한 2만 쪽이 되는데, 과거 같으면 뭐 이런 원래 했던 행사들 다 남겨서 내년에 또 그걸 보고 하잖아요. 이걸 전부 자료실에 다 넣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학시계, 뭐 식순, 뭐 입학시계 가정통신문 이런 걸 종합자료실에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뭐 챙길 거 없이 여기 들어가면 복사해가 쓰면 다 된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드리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료가 그래도 평면적이잖아요. 아무래도 복사기가 쓰는 1차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시계, 가정통신문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해 네이버의 하이퍼로바 X라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거기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처음 MOU를 맺고 이걸 이제 입체적인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경주의 역사 체험 학습을 가는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줘. 이 종합적이잖아요, 그죠? 이걸 쫙 만들어냅니다. 아직까지 완성은 아니지만 사용할수록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 그렇잖아요. 시도 뭐 뚝딱 만들어내고, 영화도 뚝딱 만들어내고, 뭐 저 동영상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서 글로서 적어주면 그 풍경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시대가 됐고, 사람도 우리 사진들 이렇게 정보 가지고 똑같이 영상을 만들어 버리면 구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이런 것이 잘못 활용이 되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AI이기 때문에 또 잘 활용을 잘하면 또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 사회는 아마 시간마다 놀랄 정도로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걱정되는 분야가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원래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하고 입학한 학생들 비교를 하면 절반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교실이 막 비기 시작합니다. 경북 전체를 보면 원래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2만 1천여 명이 되는데, 원래 경북 전체 입학한 학생이 16,000명입니다. 6,000명이 줄었습니다. 한 해 초등학생이. 지금 원래 입학생이 16,000명인데 지난해 경북 전체 태어난 아이가 12,000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학이 뭐 미달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엄살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10년 더 넘어가면 대학의 절반 이상,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만 남지 않겠느냐.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도청에서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쟁보다 더 인구가 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심각성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유치원이 벌써 문을 닫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학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이런 출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디다마는, 아이들 우선 집이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부터 해서, 또 돌보는 것, 누가 돌보느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맡기지 말라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애는 좋아하는데 손자는 보고 싶은데 내가 돌보는 거 싫다. 그러면 누가 봐주는 말이에요. 이제 국가적인 책임으로 하고, 우리 학교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건 하자. 특히
돌봄 부부는 학교에서 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돌봄은 아동센터나 이 돌보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 학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을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늘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노력하자. 지난해 전국에서 늘봄 학교를 하면서 돌봄 늘봄은 늘봄은 뭐 아침 좀 일찍부터 밤 좀 늦게까지 이렇게 해주는 건데 지난해 그 전국에 5개 교육청을 뽑았습니다. 시도교육청. 그래서 시범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손을 들어서 선정이 되어서 41개 학교를 시범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이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원하는 일이고 근데 다만 문제는 학교에서는 이제 불편해하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에게 전담 인력을 따로 떼내자. 이거 담당할 사람을 따로 두자. 그렇게 해서 지난해도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을 학교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1개 학교를 했는데 학교는 뭐 어떻게든 조금 불편하죠. 아이들 오래 남아 있으니까. 학부모님 학생 만족도는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 또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게 다 남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1학기 때 180개 학교를 지금 늘려가 하고 있는데 2학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미달되어 있는 거 추가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로 뽑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무직으로 뽑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줄어들게 되면 작은 학교가 늘어납니다. 지금도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만은 이 작은 학교가 늘어나게 되면 너무 작은 학교들은 통폐합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학교를 키우는 살리는 쪽으로 제가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동네 아이들이 없어요.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리려고만 해서는 이게 무리하죠. 그래서 교육부에는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하면 좋겠다. 그래도 경북은 한 반쯤 통폐합이 안 되고 우리는 15명 이하는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다른 그 비용이 드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지금 중요시하는 소통, 공감, 협동 이걸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일이 아니다. 동창회에서 반대하고 뭐 이런 문제는 설득을 해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하고 너무 작은 학교는 통폐합을 하면 지금은 또 기금이 나와서 아이들 교육할 때 도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작은 학교들이 많아질 때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작은 학교끼리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화상 시대이기 때문에 원격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 있는 큰 학교 아이들하고도 소통하고 전남도 교류하고 있는데 전남 아이들하고 또 세계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공동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낸 게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인데요. 그 해외 우수 유학생들을 받자. 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대학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방대학에서 많이 아이들 데려오고 정원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공부보다는 그 아르바이트가 돈 버는 쪽에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미성년자라서 또 일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하는 8개 고등학교에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데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놨더니만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 지역에서는 의성의 유니텍 고등학교에 태국 아이들 8명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생님도 같이 와 있습니다. 의성 그 군에서도 사람 귀하니까 아이들 지원을 해주겠다. 또 일부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에서 지금 몽골 아이들이 8명이 와 있는데 한국국제조리고학교에 4명, 그 다음에 한국철도고등학교에 4명이 와 있습니다. 얘들도 아주 우수하고 또 한국에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우리가 또 데려오는 그런 인도네시아나 3억입니다. 또 태국도 1억이고 베트남도 1억인데 거기는 아이들 빠글빠글해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유학을 가서 정착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자. 또 우리 교육도 나누자. 이런 뜻으로 하니까 호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발전 특구 들어봤죠, 그죠? 교육부에서 그 교육을 지자체와 함께 하도록 하자는 뜻으로 8개가 선정이 돼서 전국에 제일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교육지구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그 2억씩 냅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8개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쪽 발전 특구에는 안동, 예천, 봉화가 있고, 그죠? 또 미래교육지구에도 안동도 있고, 이쪽에 영주도 있고, 문경도 있고 이렇습니다. 복합시설 학교를 이제는 지역사회에 함께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옛날처럼 뭐 칠판 걸어놓고 지식 외우는 이거는 지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그거 뭐 그렇게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되지만은 거기에 몰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부 잘했던 사람도 있죠, 그죠? 그때는 공부 잘하면 최고잖아요. 그게 최고의 능력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노래 잘하는 능력, 또 잘 웃겨도 이 돈 많이 벌어요. 그런 능력들. 또 뭐 디자인, 뭐 여하튼 예능, 체능, 체육하는 활동 이런 쪽에 전부 다 그 자기 재능을 키워나가면 공부 잘하는 능력 이게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각 분야에 자기 잘할 수 있는 분야들 엄청나게 많이 분야가 있는데 그걸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타고난다. 그걸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미래 전환 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을 비롯해서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거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경북교육청의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또 나눠 주셨는데 평소에도 이와 관련된 고민들이 아마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 의견 있으시다면 지금 시간 활용해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손을 들고 의사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 녹색 어머니 연합회 회장 김수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영주에서도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중점을 둘 부분이나 주의하거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교육지구, 교육발전 특구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죠. 그런데 미래교육지구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벌써 몇 해 됐습니다. 상주하고 경주 이런 쪽에서 먼저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아이들 공부가 그냥 학교 안에서만 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우리가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우리 교육청에서 절반 내고 또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 절반 내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만 공부를 시키는데 관심 갖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함께 하자. 그래서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자. 지역의 교사는 아니지만 또 혹은 또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을 학교도 만들고 마을 교사 선생님들도 하고 돌봄도 하고 방과후 수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마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 수업 마치면 다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막 야간 자습까지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학교에서 다 아이들 노력을 하자는 취지를 하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도 그 선진국에서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뜻맡길 일은 생각이 아니고 같이 협업하자.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우수한 영향이 있는 분들, 여기에도 마을 교사 선생님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역량 있는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뒤쪽에 계시는 분 한 분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뒤편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에서 왔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교육감님 이제 미래교육 관련 사업으로 해서 아마 미래학교 사업으로 지정하고 운영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미래학교 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렇게 학교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그 미래학교 사업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학교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서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미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면서 많은 혼란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게 미래학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교들이 미래학교 이런 사업들을 좋은 취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이어가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그 미래학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학교, 선도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뜻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몇 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인 시범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이 예산은 편성은 우리가 하지만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예산 심의는 또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 정도 시범하고 이제는 뭐 일반 학교까지 다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모든 학교에도 기본 운영비로 더 편성을 해서 그동안 시범했는 걸 바탕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또 교육발전특구 지금 8개 해놨습니다만은 이번에도 2차로 한 10개 시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만큼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청해 볼 텐데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작은 학교에 대해서도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바로 옆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동에서 마을학교 운영하고 있는 강상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저희는 옹기종기 옹천마을학교라고 안동시 북후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대략 한 40명 정도고 중학교는 20명 정도 학교로 소규모인데요. 교육감님의 그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덕분에 중학교가 살아있고 마을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미래교육과 뭐 AI 교육 이런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은 학교를 그런 부분에서 특화를 좀 시켜서 뭔가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작은 학교 살리기에 노력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였습니다. 이 학구를 정해놓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경북 전체가 학구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데 초중학교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을에 아이들이 없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근의 큰 학교는 또 아이들이 너무 넘쳐가지고 과밀 얘기가 나오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중에 작은 학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구를 떠나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력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유를 합니다. 그 맛집으로 소문나면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서 줄 서서 먹잖아요. 그죠? 학교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작은 학교를 자유학구제를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작은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 매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해서 작은 학교들마다 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큰 학교에 작은 학교로 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부, 북구도 그렇지만 남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싶어요. 아마 전부 그 인근에 강남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는 또 큰 학교들조차도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들, 그동안에도 그런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이 작은 학교 아이들 그 협동이나 공감이나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또 그 도시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연결해서 수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아깝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큰 학교에 한 반이 하루는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작은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수업하고 생태교육도 받고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폐교도 나오면 활용해서 도시 아이들이 하루는 그 가서 수업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질문과 함께 또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하는 현장에 발맞춰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설레이는 단어, 미래라는 단어가 이 설레임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든든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으로 학부모님들의 재능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따뜻함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온기가 느껴지는 표현인데요. 이 따뜻함을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전할 수 있을까요? 경북교육청의 핵심 가치로 담겨 있는 따뜻함, 교육감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마 지자체든지 또는 뭐 교육청이든지 그 앞에다 하나를 붙여요. 예를 들면 뭐 예천은 무슨 예천입니까? 안동은 뭐 무슨 안동입니까? 뭐 새로운 안동이든가 여하튼 그런 걸 붙이잖아요. 또 희망 영주 예를 들면 그렇게 다 앞에 뭘 붙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붙이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따뜻함을 택했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경북교육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간에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교육이 되겠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자꾸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원래 그걸 저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 속에는 제가 생각하는 따뜻함 속에는 그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 막 던져버리고 갈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들에겐 좀 더 많은 보살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게 사람이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선생님 중에 최고 선생님은 저는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따뜻함, 부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군사부 일체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교육에 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더 우리가 많이 해나가고 있는 교육청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것이 사실 선진국입니다. 그런 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원래 이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공동체 회복인데, 학생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통 사람들이 아이들 학력적으로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심리 정서적인 문제, 사회성 문제, 이걸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지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자살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 태어나는 한 명 한 명이 축복이고 귀한 일인데, 다 키운 아이들이 이 자살을 한다는, 이거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부모님하고 대화하다가 막 그런 선택하는 아이들까지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주변에 우리 학생들도 상처를 받고 우리 사회도 상처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아이들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선생님 노트북 드리는 게 뭐 선생님 편의를 위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기분 나쁘면 이 아이들도 다 영향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너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어서 보호해 드릴 것인가,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 서울에 그런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또 피해를 받은 선생님에 대해 상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변호사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민원 중에 아주 악성 민원,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런 민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한번 겪고 나면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고 사표를 내고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고발도 합니다. 그런 일까지도 이제 하자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복지는 뭐 여러 가지 맞춤형 어려운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아이들 경우도 학부모님들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뭐 무상급식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죠? 제가 할 때만 해도 초등학교 정도만 무상급식 했는데 이제는 중고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침 급식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파트가 가능할지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는데, 가장 좋기는 집에서 이래 참 아이들 살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우리 조리원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참 많아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도 지원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14만 원, 중학교 18만 원, 고등학교 25만 원 했는데, 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여기 돈 더 보태야 간다 그래요. 특히 고등학생이 더 많이 보태는데, 이것도 좀 현실화 시키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체험학습비, 교과서, 교복은 전부 지자체에 다 맡겼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경북은 두 가지를 따로 받고 있어요. 딴 데는 교복 아니면 그 입학지원금인데 우리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에 맡겼는 것이, 왜냐하면 23개 시군이었잖아요, 그죠? 울진 같은 데는 원자력에서 보조가 돼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우리는 행편 안 된다니까 같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하면 교육청에서 얼마 낼게, 너가 얼마 내라. 급식비 같은 교육청 80%, 지자체 2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너 뭐 할 수 없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 표가 되니까 다들 공약 걸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형 투자하지 않고 별도로 진학지원금이라고 해서 초3, 중1, 고1 2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은 체육복 사도록 가정에 나가고, 10만 원은 아이들 그 진로 탐색비로 나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해라 보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면, 내가 뭘 하겠다는 게 가져지면 그때는 말려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3, 중1, 고1마다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일주일 코스, 한 달 코스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 장애 학생들은 결국 자립이 목표입니다. 우리 여기 카페 있죠, 그죠? 여기도 영명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도 이어와서 실습도 하고 졸업생들이 이어와서 취업도 하고 일합니다. 아주 메뉴 좋습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그런 노력. 그다음에 경주에 한국어교육센터가 있는데 여긴 외국인 학생이 많아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와가지고 좀 방치돼가지고 선생님들도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한국어교육센터를 만들어서 3개월 코스를 아이들 80명, 90명씩 이렇게 불러다가 3개월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를 보고 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 힐링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매각도 하기도 하고 임대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활용도 합니다. 수학체험센터나 이런 것들 전부 여기에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오토 캠핑장입니다. 젊은 사람이 워낙 이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상주, 포항, 영덕에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가족 캠프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도 아주 저렴하게 이걸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북교육청의 슬로건입니다. 그 따뜻함에 대한 정책을 나눠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주실 분들 가운데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부분, 교권 회복과 관련돼서 질문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두 번째 줄 중앙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교육지원청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김진숙입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을 지향하시는 교육감님 모시고 경북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교직에 몸담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한 20% 정도만 다시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편 현장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힘듦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우리 교권 회복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교사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더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교사를 하면서 가장 지금 교육감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큰 인센티브는 보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고 보람을 느끼고 또 교육감 자리에서는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모습들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민원 학생들, 학생들이 옛날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걸 선생님 존경한다는 이런 마음보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아주 옛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마 아이들 볼 때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런 걸 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 들고 또 그다음에 가정의 그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힘들고 학부모님들이 힘들어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특히 민원인데 이게 아이들이 많을 때는 좀 괜찮아요. 아이들 있고 이러면 또 다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꿈을 키워주기 쉬운데 아이가 하나 있거나 이래 되니까 온 관심을 거기에 쏟으면서 과욕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내버려 두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자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너무 관여하는 헬리콥터 맘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내 아이의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교권 사법도 좀 개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숨통이 트이고 또 뭐 치료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것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더 높은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일단 선생님이 그 안전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학부모님 연수를 통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우리 선생님들도 좀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이 임용시험 자체가 학원에 가서 달달 외워온 사람이 이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정에서도 자랄 때부터도 요즘 뭐 옛날처럼 일하면서 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너는 공부만 해라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또 그런 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힘을 목표로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그런 소명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연수, 또 상담 기법 이런 것들도 좀 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성, 미래, 따뜻함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의 정책과 또 생각을 나누는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자리가 쉽게 돌아오는 자리는 아닌 만큼 이 자리를 통해서 평소 궁금하셨던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 이슈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고 또 생각 나누는 시간, 자유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미래, 따뜻함 이외에도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고 말씀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편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시는 학부모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의 영가초등학교에 5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권여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을 보내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오는지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소통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24년 경북 교육에서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안동에서는 뭐 6월 달에 사제동행 질문대회가 축제형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AI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질문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더 감사드립니다. 두 분 합하시면 한 학교 됩니다. 요새. 예. 그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유태인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너 오늘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걸 묻는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질문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오늘 또 질문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어렵습니다. 네,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질문이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 질문, 그죠? 뭐 지식을 묻는 그런 질문, 이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더 생각을 해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질문, 융합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질문하신 것 중에 보면 분류해 보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질문까지 가는데, 이게 그 지식을 가르칠 때는 단순 질문이면 끝나지만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AI가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걸 궁금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행정을 하면서 큰 소신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 이렇게 행정을 풀어나갑니다. 실제로 답이 다 있어요. 다만 답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늘 발생하는 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 교육청의 역량이 부족하면 그 답을 수준 낮은 답을 내버리면 이게 교육이 발전할 수 없겠죠. 그죠? 수준 높은 답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질문도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도 열고요. 또 아이들 질문 노트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요즘 특히 AI 시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AI 생성의 AI 같은 경우에는 질문하는 수준에 따라서 답변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발했고, 아이들 수업에서부터 질문 노트도 작성하고 또 그런 걸 선생님이 권장하고 또 그런 수업 방법을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회할 때 한번 같이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으로 채택을 했고,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6월에 사제동행 축제형 질문대회가 열린다라는 부분 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더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공업고등학교 학부모회장입니다. 예, 저희 학교는 그 특성하고 특성상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그 3학년 아이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을 통해서 현장 실습이나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현장 실습이나 저희가 취업할 기업체에 학부모들이 사전 방문을 할 수 있어서 그 애들이 근무하는 근무 여건이나 기숙사 등을 좀 확인하면 뭐 학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또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방안책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특성화고에 우리 학생이 다니는데 저는 특성화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학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만 대학을 가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 세대들이 이 학력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못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대학으로 이렇게 보내서 세계에서 대학 가장 많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느라고 또 세월 보내고, 직장 구하는 데 넣고 아이 결혼하는 넣고 아이 넣고 이래 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거든요. 이런 그 처우가 개선되고 임금 격차만 줄어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선진국에는 제가 한번 유럽에 가서 물었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답변이요,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순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럽을 해도 청소하는 분하고 그 판사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클럽을 해요. 그런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쟁이 치열하고 내가 가진 직업은 이거는 별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기능 가진 사람들이 또 대우가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의사 하시는 분이 우리 안동에서 지금 제일 그 연봉이 높아가 우리 깜짝 놀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그 자꾸 보도 나오니까 나도 우리 애들 의사시게 되겠다 생각 들 정도로 자꾸 나오는데, 그 분이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가 제일 이게 임금이 높은 줄 알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
뭐 이 저 병원에 전기가 고장 나서 사람을 전기하는 분을 불러서 일을 맡겼는데 한 30분 하고 뭐 30만 원 받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선진국은 그 기능 인력의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20대에 나와서 돈을 벌면 그러면 장가도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선진국에서는 아이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던져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일해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우리는 20대 아니라 40대까지 끌어안고 애들 도와주고 있는 이게 우리도 한 고쳐야 될 점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성화고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취업률도 제일 높고요. 특성화고의 20% 정도가 타시도 아이들입니다. 거기다가 해외 아이들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실습을 나갔다가 전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습 나가는 그곳에 직접 한번 가보시는 방향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이래 하는데 학부모님이 궁금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저희 자유 토론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려면 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큰 용기로 또 그 큰 걸음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걸음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 역시나 더욱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앞쪽에서 함께 하시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드릴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예, 보통 이래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타시도에 오신 학부모님들, 이사를 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말씀 중에 경북교육이 전에 있던 데보다 참 괜찮다 이런 말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경북 제가 아까 지방은 없다는 말, 교육에는 지방이 없다는 말씀 드린 것처럼 경북교육이 어느 시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는 물론이고 마을과 모든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가는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 북부권 타운홀 미팅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답변으로 애써주신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 북부권 타운홀 미팅 오늘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를 주제로 함께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 해답을 얻으셨으리라 표정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는 듯합니다. 만능으로 알려진 AI 역시나 좋은 질문을 넣어야만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북 교육의 힘은 학교 현장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는 이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더욱더 든든하고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경북 교육 따뜻한 존엄교육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보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